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성, 십신, 육신, 육친을 계속 배워볼 거고요. 지난 시간 말미에 이제 육친을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친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이라고 하면은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이렇게 해서 육친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육친인데 그거를 이제 남녀를 구분해서 육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집안의 식구들까지 한번 육친의 관계로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육친이고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나누고요. 자, 남자를 봤을 때, 자, 남자 기준으로 해서, 자, 남자는 비겁성은 역시 나와 비슷한 형제, 자매가 되겠죠. 비겁성은 나와 동렬이죠. 형제, 자매. 식상이라고 하면은 남자한테 식상은 할머니가 됩니다. 왜냐면은 남자에게 인성이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식상이 할머니로 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남자한테 인성이 장인어른이 되기 때문에 식상에는 장모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 기준으로 식상에는 할머니나 장모님 되시고요. 재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큰아버지는 백부, 작은아버지는 숙부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형제니까 고모도 해당이 되고 그 학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배우자 되는 거죠. 와이프. 이 재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에게 관성은 자식이 해당이 됩니다. 남자한테 관성은 자식이 해당이 되고, 인성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 그리고 장인, 결혼하면은 장인.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이 이제 처가 되겠죠. 그러면은 백모,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숙모 이렇게. 그리고 또 어머니와의 그런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이모 이런 분들이 이제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 여명, 여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역시 비겁 똑같이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 되고 시아버지도 비겁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비겁성에 놓이고요. 식상 역시 할머니다. 동일하게 남자와 동일하게 할머니가 되고 여자한테는 식상은 자식이 됩니다. 나에게서 내가 생해주는, 나에게서 생을 받아서 나온 자식이 여자한테 식상이 되고요. 재성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아버지, 형제, 고모 다 마찬가지 되시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됩니다. 중요한 시어머니.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여자한테는 재성이 되고요. 인성, 관성 같은 경우는 남편이 되죠. 남편도 됩니다. 남편도 되고, 시집의 형제, 그러니까 남편 집안의 형제들도 역시 관성으로 바뀝니다. 인성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해당이 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안 썼네요. 인성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인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육친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까지 이제 십신, 십성, 육신, 육친 이렇게 용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생소하시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 오행에 이제 성을 붙여서 오성이 됐고 그것을 또 음양으로 나눠서 이제 십성이 됐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육친은 지금 한 대로 이제 혈연 관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육친의 이제 동태나 이런 것들을 그 사주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육친이나 이런 거를 알아야 언제 나에게 배성이 배우자가 나타나는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제 부모님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건강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주에서. 일단 육친에 대해서는 대략 이 정도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십성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비겁성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성이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나와 이제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역시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많고 경쟁 상대가 많아지고 경쟁 상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 심리도 역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것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공유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나 걱정, 혼자 다 독차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비겁이 많다 그러면은 배신이나 모략, 시기, 질투, 독주,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라는 그런 것들, 야망, 그리고 뺏긴다는 의미에서 실물, 잃어버린다, 도난, 그리고 또 이혼이나 재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비겁이 많으면은 와이프를 지키는데, 내 가정을 지키는데 항상 노심초사하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이제 비견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비견이 많은데 그 재를 뜻하는 이제 재성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노는 게 오히려 더 좋고 기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성을 좀 잘 돌보지 않는 그런 경향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비견 같은 경우는 성향이 같은 동업자나 경쟁자, 세력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이제 비견이 없다. 비견이 없을 경우 비견이 없을 경우 주위에 이제 세력이나 나의 이제 형제 자매들이 없으니까 나 혼자니까 좀 외로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비견이 없다, 외롭다, 혼자니까. 그럼 이제 독립적이고 좀 약간 고독하다라는 그런 고독성도 있습니다. 많으면 당연히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공사가 다망하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지만 이제 혼자면은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은 경쟁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환경에서 좀 클 수가 있죠. 그래서 경쟁력은 좀 약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견이 많은 경우에는 주체성이나 주관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좀 강해지겠죠. 왜냐면은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뭔가 좀 강하게 좀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 회사 생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색깔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집이나 너무 많으면 좀 그런 것들이 좀 지나치다 못해 고집이나 아집,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도 나오고, 그리고 또 남을 이기려 하는 그런 성분들이 되게 강해지는 거죠. 사주에 이제 비겁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운에서 이제 또 비겁운이 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가게를 차렸다. 내가 맛있는 이제 맛집을 차린 거예요. 설렁탕집을 차렸는데 내가 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설렁탕집들이 막 쓰는 거예요. 막 생기고. 비겁운이 오면은 나의 경쟁하는 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쪽이 이제 타운이 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한정된 먹거리 내에서 시장에서 나와 같은 그런 동종 업종을 하는 그런 가게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역시 손님을 나눠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경쟁해야 되는, 운에서 비겁운이 오면은 나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그리고 또 운에서 비겁운이 오면은 동료나 친구 이런 사람들이 뭔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거 괜찮은 정보인데 참 나 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술 마시다 보면은 아니면 차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난 참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 역시 그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덩달아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친구 따라 같이 회사를 차려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비겁운이 되는 거죠. 비겁이 역시 좋을 경우에는 이런 동료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이제 비겁은
재성을 이제 나눠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생산적인 그런 물건이 아니면은 뭐 완성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이득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 그 출세를 하게 되면은 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견이 많은 사람들이죠. 왜냐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자들이다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군인이나 경찰 이런 쪽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쪽에 이제 남자들이 많이 경쟁하는, 운동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비슷한 이제 운동선수들끼리 열심히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비거분이 조금 그래서 이제 비거분이 이제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생각하기에 내 힘이 좀 강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비거분의 독립, 분가, 뭐 이런 창업, 가족과의 좀 이별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은 그러니까 비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비겁의 이제 힘을 좀 이렇게 빼주는 게 식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겁의 힘을 좀 빼주는 식상의 그런 그 기운이 없을 경우에는 비겁이 이제 그 식상이 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비겁은 많은데 재성이 좀 약하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단계를 밟아서 재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비겁들이 재성을 바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 재물을 나에게 이제 그 허락 절차를 밟지 않고 나의 재물을 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좀 식상운이 오던가 아니면 관으로부터 법적인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좀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겁이 많을 경우는 그래야 나의 재물을 뺏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겁이 있는데 식상도 없고 관성도 없고 재성을 보았다. 운에서도 비겁운이 온다 그러면은 손해, 파산, 뭐 이런 것들 좀 금전적인 손실이 많이 생기고 또한 뭐 아버지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고 뭐 남자는 배우자가 나의 처가 그 도망갈 수도 있고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남자들이 마누라가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 막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신세한탄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마누라가 바람이 나는 이유도 다 네 사주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사주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많아야 되는데 역시 주위에 비겁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어울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역시 그 배우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사랑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겁은 장점도 있지만은 그런 금전과 아버지와 와이프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 관심사항이 좀 밖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이런 쪽에 회사 생활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가정을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 비겁이 많은 이제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비겁이 많은 남자는 그러면 뭐 부부 관계에서 이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겁이 많은 남자는 사랑을 하는데 나누는 시간이 길까요? 아니면은 짧을까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비견에 대해서 이제 좀 보았고요. 비겁, 비견, 비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역시 이제 비겁 중에서 이제 겁재를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겁재 같은 경우는 성향은 역시 같죠. 하지만 이제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는 그 겉과 좀 속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뭐 성별이 좀 다르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나에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겁재의 성격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성향 쪽에서는 나타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비견, 겁재 따로따로 또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상성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뭉뚱그려서 비겁, 식상, 재성 이렇게 얘기할 거고, 다음에는 비겁 따로, 식상 따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식상성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해주고 내가 설계하는 나의 힘을 좀 이렇게 빼주는, 내가 어딘가에 노력해서 꾸준하게 내 재능과 끼와 능력을 그렇게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래서 식상이 있다 그러면 좀 활동력이 있고 사람을 잘 사귀고, 역시 또 식복이라고 했으니까 타고난 이제 복덕이 있는 거죠. 식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연구를 한다, 뭐 이런 쪽에서도 좋습니다. 꾸준하게 잘해요. 뭐 창조력,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창조적인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식상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를 배워서 크게 10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상은 머리가 좋다. 또한 이런 식상이 있는 분들이 직감력이나 추리력, 이 식상이라는 이런 그 안테나가 높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직감력, 추리력, 뭐 발표력, 기획력, 작품력, 글짓기, 뭐 재능, 뭐 기술적인 전문가, 기술적인 전문가, 뭐 예술적인 부분, 뭐 감각적인 그런 부분, 이런 좋은 것들은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생산력 있죠. 그리고 좀 잘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있는 분들이 뭔가 능동적으로 본인 주도하에서 뭔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있어야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동적일 수가 있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던가 아니면은 뭔가 주는 것만 잘 습득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인성인 거고, 식상은 나의 그런 모든 역량을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상운에는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역시 비겁이 이제 운에서 온다, 비겁운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운에서 이제 비겁이 온다 그러면 비겁이 뭡니까?
식상을 생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거분이 온다 그러면은 뭔가 식상 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는 거죠. 식상의 의미는 지금 살펴봤듯이 이런 뭔가 시작한다, 뭐 활동적이다 이런 거니까 비거분에도 역시 식상운이 식상을 생해주기 때문에 뭔가 활동적으로 뭔가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운이 이제 오면은 능동적으로 뭔가 내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식상운이 오면은 뭐 내 것을 하고 싶으니까 식상이 또 관을 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내 것을 하고 싶어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식상이 많은 부분들은 많이 있으면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고 그런 거죠. 겁 없이 그냥 뭐 돌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사회적으로도 내가 봉사활동 잘하고 구호 뭐 이런 난민 돕기 뭐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식상인 거죠. 식상운이 좀 나쁘게 이제 말하면은 말로 인해 이제 식상은 나의 이제 표현수단, 나에게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니까 식상은 이제 말로 인해서 뭐 구설이나 그리고 또 식상은 또 관을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극상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제 그리고 뭐 자식 문제 왜냐면은 관을 치니까요 식상이. 그래서 남자가 식상이 무척 발달하면은 식상이 많은 남자가 본인의 이제 재주가 너무 좋아요. 재주가 너무 좋고 이런 그 활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나의 능력에 비해서 저 자식은 되게 찌질하게 못나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식상이 이제 관을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식상이 관을 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저 관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많은 남자는 자식이 조금 본인보다 본인의 눈높이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식상은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말로 싹 조져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자식한테 항상 기죽이고 그런 분들, 그런 식상이 발달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역시 주도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상이 이제 운이 나쁘면은, 식상운이 나쁘면은 자식 문제 좀 생기고, 하극상 들이받으니까 뭐 실직이나 명예실주, 관은 역시 돈이기도 합니다. 관이 재물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재물 손실, 망신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고. 나쁘게 얘기했을 때 그런 거죠. 근데 식상이 이제 뭐 많으면서 좋으면은 이제 이제 활동력도 좋아지고 이제 놀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다 보니까 일하는 거는 좀 게을러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식상이 많은 사람들이 립 서비스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여자를 잘 사귈 수 있고, 그리고 또 식상은 활동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다니다 보니까 이성 교제도 많아지고 끼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식상이 이제 뭐 태왕하다, 태왕하다, 크게 왕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지나치게 이제 태왕하면은 약간
본인의 그런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세를 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식상 많다 그러면은 보이는 게 다 지적질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본인 눈에는 다 잘못했어요. 본인 눈에는 다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식상이 많은 남자들이. 그래서 좀 피곤할 수도 있죠. 피곤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성교제로 이제 사귀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시원시원하거든요. 여자가 보기에 식상이 많은 남자는 시원시원하죠. 말도 잘하죠. 아는 것도 많죠. 박학다식합니다. 매력에 이제 쑥 빠지는데 나중에 이제 식상을 그 여자한테 막 쓰면은 여자한테 너는 이러면서 지적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출세를 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회사 내에서도 지적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윗사람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식신은 좀 그 성향이 좀 덜한데 이제 상관을 의미하는 거죠. 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이제 더 오바를 하는 거죠. 더 오바를 하기 때문에 그럼 뭐 상관이 많다 그러면은 내가 뭐 여기 이 회사 아니면 내가 오라는 데 없을까 하고서 이제 단칼에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의 그런 건의나 이런 나의 발언권이 약해졌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런 식신상관 있는 분들이 한 방에 요즘 말로 이제 좀 떡상한다 뭐 이렇게 한 방에 확 올라가는 뜨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확 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길지 않으니까 확 떴을 때 이제 뭔가 좀 잘 유지하던가 한몫 잘 챙기고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식상운에 이제 때려치니까 식복은 있지 않습니까? 식덕이라고 했으니까 식상운에 오히려 또 많이 일 때려치고 놀고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죠. 놀고 먹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식상운이 와도 이제 억지로 이제 일은 못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놀고 먹을 좀 돈이 없으니까 일은 식상운이 왔는데 뭔가 딴 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때려는 못 치고 직장 못 그만두고 몸은 직장에 있고 마음은 이제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식상운이 오면은 약간 그런 부분, 식상운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면은 몸 따로 마음 따로, 몸은 매여 있지만은 마음은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세계 일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여명 같은 경우는 여명이다 하면 여자분이 되는 거죠. 여명. 여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기혼 여성 같은 경우는 식상운이 오면 이제 남편을 잘 가르치려고 해요. 남편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남편, 여보 오늘은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은 더 좋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계속 그 코치를 해주는 거죠. 근데 식상 같은 경우는 좀 예쁘게 좀 이렇게 말하고 좀 아기자기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상관 같은 경우는 좀 날카롭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에서 저런 식상운이 온다 그러면은 약간 말이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 잔소리가 좀 많아진다. 그런 이제 그 여자분은 그런 걸 좀 해줘야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쓰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남자의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되려 이제 화를 버럭 내는 거죠. 아,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자꾸 그러냐고. 좀 말 좀 그만하고 좀 알아서 내가 잘 할 테니까 나 좀 냅두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여자분은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저 남자는 나와 이제 불통인가?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약간 앙금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줄, 하소연할 누군가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식상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식상운이 왔다 그러면은 남자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얘기가 많아지면은 여자분이 말씀이 많아지시면은 그거를 묵묵히 잘 들어주셔야 가정에 평화가 오고 늙어서 따뜻한 밥 얻어먹고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좀 50이 넘어가시고 그러시면은 그러니까 목소리에서 좀 쇳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50 너무 빠르다. 60이 넘어가시고 목에서 이제 쇳소리가 나오시고 그러시면은 참 듣기가 힘드신 남자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운이 오면은 뭐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것들 많지만은 좋은 거 어떤 거 식상운이 왔다 그러면은 돈이 잘 벌리고 뭔가 이제 공장을 돌린다 그러면은 직원들도 많아지고 생산적인 그런 부분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성관계도 좀 잘 많아지고 식상운이 오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너무 많아지고 식상이 좀 안 좋은 역할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같이 뭔가를 때려치우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 뭔가 나의 입으로 인해서 뭔가 사단이 생기는 그런 일들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식신을 좀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식상 중에서 이제 식신을 살펴보면은 내가 이제 준다는 뜻인 거죠. 나의 이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지출. 아랫사람을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면은 식상이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나 뭐 이런 쪽으로 하면은 아까 얘기한 듯이 뭐 신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상은 이제 좀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커요. 그래서 물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사업 계획이나 창조 뭐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첩이 되는데 문화예술, 기술 뭐 이런 쪽이나 뭐 여자는 식상이 좋다, 식신이 좋다 그러면은
자식을 예쁘게 사랑하고 잘 키우는 그런 꾸준하고 지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상관은 뭐 역시 표현력이 식신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연예인들은 식신보다 상관의 그런 것들이 좀 더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상관 있다 그러면은 뭐 개그맨들 누가 이렇게 탁 던진다, 말을 던진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10배로 키워가지고 이제 던져주고, 그럼 또 다시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다시 뭐 20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고받고 잘 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재치 있게 이제 말대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인 능력이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분들이 말빨로 이길 수가 있는 분들이 없어요. 말빨 좋습니다. 인기응변도 역시 좋겠죠. 그래서 총명한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상관이 있으신 분들이 능력자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적합한 요소가 상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창작이나 발명,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에서도 많이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신상관은 이제 더 깊게 이제 알아볼 거고요. 지금은 맛배기로만 조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재성까지 오늘은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다. 이제 재성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재성은 이제 내가 이제 뭐 극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극한다, 관리한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내가 정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이나 재물이나 뭐 음식 이런 거 내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러다 그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뭐 재성이 있다 그러면은 좀 계획력, 계획성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재성은 역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풍요. 그리고 재성, 욕심인 거죠. 뭔가 내 거를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재성이다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경제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재성이 해당이 되고, 역시 돈, 역시 재성인 거고, 그런 거죠. 재성이 이제 좋을 때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금전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좋은 운이면은 참 좋죠. 좋다, 한마디로. 하지만 나쁠 때는 부도나 이별, 관제, 송사, 이런 거죠. 그래서 잘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 재성운이 좋은가 나쁜가. 그래서 재성운에 돈을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재성을 이제 움직여서 뭔가 재성과 인성이 같이 합의된다 그러면 재성, 나의 돈으로 인성, 문서와 이제 맞바꾸는데, 그게 이제 좋은 경우에는 그 문서로 인해서 내 권리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그 문서가 나중에 더 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재성이 좀 나쁜 운이다 그러면은 문서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공수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투자가 불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성운의 재성의 동태를 좀 잘 살펴봐야 나의 금전과 직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성의 그런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재성을 이제 충할 때 내가 그 재적인 그런 움직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물의 손실이 되는지 아니면은 재성을 내가 잘 지켜주고 보관할 수 있는
금고에 내 돈을 쌓아두는지 아니면 어디에 뭐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로 바꾸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은행 금고에 그냥 꼭꼭 넣어두는 게 좋을지 뭐 이런 부분들, 건물, 땅을 사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재성의 이제 그 유무에서, 그러니까 재성의 이제 동태에서 좀 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재성의 중요성 그런 거죠. 그래서 재성이 이제 너무 많을 경우, 이제 많거나 또는 운에서 재성운이 온다 그러면은 재성으로 그 마음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에서 재성운이 온다 그러면은 돈을 벌고 싶어지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뭔가 내가 그런 좀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 돈과 여자, 남자는 역시 식신운에도 또 식신운에도 역시 그런 운이 생기지만은 재운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운이 이제 좋을 경우에는 돈도 벌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재성이 좋을 경우에는 재생관을 해서 나의 이제 직장 내에 뭐 승진이나 뭐 직장의 운, 명예 이런 것도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반면에 이제 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주에 일단 재성이 많다 그러면은, 아까는 이제 뭐 식상이 많다 그러면은 관을 극했듯이 재성이 많다 이러면은 인성을 극하지 않습니까?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 사상, 이제 철학인데, 이 재적인 그런 그 돈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마음이, 현실적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그런 힘은 떨어지고 그냥 돈만 보고 그냥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제 고스톱에서도 그러니까 뭐 투고 정도 했으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성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톱 이렇게 정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재성, 돈에 이제 눈이 멀면은 못 먹어도 고 해가지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성을 좀, 재성이 좀 많아지면은 인성을 좀 많이 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초년에 이제 재성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면은, 그러니까 초년에는 어렸을 때 뭐 10대, 20대 뭐 일대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인성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재성운이 오면은 돈을 좀 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기에 그 돈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시기에 돈 걱정을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되죠. 그죠?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년운에는 재운이 오면은 그닥 좀 좋진 않아요. 초년운에는 역시 인성운이 좋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비겁운에 힘을 키우고, 그리고 식상운에 나의 능력을 펼치고, 재성운에 나의 결실을 만들고 돈을 벌고, 관성운에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운도 진행이 되면은 아주 좋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제 재성운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성이 인성을 치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하게 되고, 돈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내가 세상을 알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학교를 그만두고 인성 그만 안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반면에 이제 인성 생각 사상 철학 뭐 이런 공부 이런 것 많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 많은 부분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생각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공상만 하는 사람은 생각이나 공상을 하던 사람은 재성운이 오면은 오히려 사람이 현실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재성운이 좋고 나쁨이 좀 갈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운이 이제 안 좋을 경우에는 뭐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돈으로 인해서. 남자는 역시 여자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뭐 고부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성을 툭 틀어서 이제 알아본 거고, 일단 편재를 살짝 얘기하면은 편재, 일확천금, 갑자기 들어오는 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금을 이제 편재는 자금을 이제 잘 보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100만 원은 어떻게 뻥튀기해서 1000만 원을 만들까? 뭐 이런 자금 관리나 활용 이런 부분이 커요, 편재는. 그래서 뭐 로또나 비자금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성격의 돈도 편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역시 편재다 그러면은 치우치고 약간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그런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처가 아닌 그런 경우, 첩 이런 내연력 그리고 또 짝사랑 이런 부분도 편재성에 입니다. 하지만은 이 편재는 쉽게 왔다 쉽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돈들이 생기면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제를 조금 살짝 얘기해 보면은 정기적으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월급, 저축, 적금 뭐 이런 아낀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딸내미를 따님들을 시집을 보낼 때는 남자 사주를 쫙 펼쳐보고 정제가 있는 남자한테 따님을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따님이 사랑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제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사람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간 또 단점이 있어요. 돈을 너무 아껴 쓰다 보니까 구두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지만은, 그리고 돈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편재에 큰 돈은 못 벌지만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편재는 편재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고 특성이 있고, 정제는 정제의 그런 특성이 있는데, 역시 그래도 따님의 그런 삶이 좀 안정적이다, 좀 편안하게 따님을 결혼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정제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십신 중에서 재성까지 좀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뭐 관성, 인성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더 나누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더 깊게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쭉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